기부 입학을 받아야 된다고.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많이 달려. 진보적이지 않은 생각 아닌가요? 아니 뭐 부잣집 맞으면 다 아니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요. 이 100억을 학생들 쓰는 거야. 그럼 반값 등록금이 지원되죠. 사실은 그걸로 또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뽑고 싶은 애들을 뽑을 수가 없다. 더 일자리 많이 만들려면 완전 이명박이네. 기업이 늘어져서 그 돈을 받고 말 사주는 데 쓴 거잖아요. 진짜 4차 산업혁명은 심각한 위기예요. 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아까 제일 관심 있는 게 안보라고 하셨어요. 외교 안보. 안보 중에서도 외교 안보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제일 화두가 사드 문제죠.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살짝 거수 한번 하죠. 편집하기 좋게 사드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두 분이네요. 네. 두 분 정도. 반대? 네. 그래요. 그럼 찬성의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이 결정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뭐 정권이 바뀌고 뭐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 정치에서는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있기 때문에 뭐 경제라든지 뭐 안보라든지 그런 이슈에서 미국과 약간 동맹국으로서 엇박자를 내면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율 조작국 이슈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좋은 뭐 동맹국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좀 요약을 해보면 사드를 찬성하는 이유는 미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된다? 동맹국이기 때문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리하다.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국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국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드를. 근데 국가는 왜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걸 결정을 하는 걸까요? 그게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또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반대라는 건 아닌데 이건 아마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날라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안보 이슈가 되게 민감해요. 민감하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80% 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평균 점수 있잖아요, 시험 보면.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반대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드가 들어오는 것에 국민들이 아까 우리 천 대표가 말한 대로 반대 안 할 수 있어요. 이해를 시키면. 그럼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올 말에 들어왔어야죠. 올 말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이거 아무도 모르게 밤에 쓱 와갖고 무슨 야간 택시 탄 것처럼 와서 쓱 대충 설치하고 이게 무슨 수도관 터져갖고 세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선택권을 갖고 또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또 우리가 국민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행사를 해서 주권을 행사해서 사드를 하자라는 것일 수도 있어서 현재와 같은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렇죠. 사드 반대라는 게 사실 좀 미묘합니다.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사드 절차에 대한 백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뭐 방법을 있으세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백지화를 시키지 않으려는 거지 방법 있으세요? 백지화는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미묘하냐면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국이 자기네 주둔된 미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배치와 운영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백지화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 좀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드 백지화하자는 얘기는 그러면 한미 동맹을 백지화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지화
라고 만약에 한다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일단 환경평가로 인해서 원래 했던 약속대로 늘려야죠. 올 겨울까지 가야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맞잖아요. 국가는 국민이 있어서 존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분명히 판단할 것이고, 어차피 민주주의의 시작은 뭐 미국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MC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한미 동맹이 언제 맺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미 동맹이 6.25 한미 상호방위 협정이라고 네네, 하죠. 네네. 그게 50년대에 맺어졌거든요. 근데 저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를 완전히 제가 다 훑어본 건 아니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호방위 조약이 크게 개정되지 않고 온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50년대에 우리가 이디오피아보다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디오피아보다 못 사는 나라일 그때 미국은 그때도 잘 살았죠. 이디오피아보다 못 사는 나라일 때 맺었던 동맹 조약을 우리가 지금 세계 12, 3위권의 경제권인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이게 미스테리고, 또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환수하겠다고 하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약속을 했던 거니까. 근데 한미동맹은 그대로 놔두고, 이 60년 묵은 한미동맹은 그대로 놔두고 전시작전 통제권만 환수하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상호 간에 좀 더 불편하지 않고 편하고 좀 더 상대방이 소통이 잘 되는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미국과 동맹 중요하지요. 미국과 동맹 중요한 것만큼 중국과의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봐요.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교 관계죠. 그런 수교 관계인데 사실 중국이라는 국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사드를 받아들였을 때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이준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버려 아예. 사버리면 중국에서 너네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오픈해줘. 봐. 너네가 봐봐. 괜찮잖아. 그럼 됐지. 라고 하면 돼. 근데 정치권에서 이걸 산다고 해봤으면 오케이 하나요? 난리 날걸요 아마. 지금 야당에서 난리 날걸요. 얘들 막 탄핵하자 그러고.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은 사드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냐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난 찬스였던 거. 근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속된 말로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산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위치 영향적, 지형적인 면을 지정학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아시아의 방어 전선이 어디냐. 그게 H9인데 예전에는 그게 한반도였죠. 그렇죠, 한반도였죠. 한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H9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25가 일어났던 건데 북한이 오판을 해서 오판을 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혹시 미국이 한반도를 버리는 거 아니냐. 안 도와줄까 봐.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만 지키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미국은 절대 한국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요? 왜냐면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그 순간 동아시아권 자체가 다 공산국가로 변할 확률이 굉장히 난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박정희가 근대화를 했다라고 막 말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었었어도 미국에서는 그만큼의 지원을 해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을 잘 살게 한국을 잘 살게 명확하게 한국이 잘 살아야지만 흡수통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은 아까 말한 대로 원래대로 우리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저기 우리 대사가 특사가 가서 말했잖아요. 이 정도 갖고 얘기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협정이 깨질 정도로 친밀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협정이 될 수 있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나랑 너랑 1950년 6월 50년대부터 서로 으쌰으쌰해서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만약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뭐 우리가 10년 우정을 계속 보고 있다가 실수했어. 내 신랑한테 술 취해갖고 야! 뭐 이랬어. 그러니까 너 봐. 너 안 봐. 안 볼 거예요? 그럼 약간 이런. 그럼 원래 안 보고 싶어.
그럼 원래 안 보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다. 맞아. 정답. 와. 야, 정답.